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의 정재승입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 이 환경 주간을 맞이해서 기후위기와 마음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후위기와 마음 풍경이라는 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풍경은 내 내면 안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최근 뇌과학자들은 환경 오염이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들을 해왔고요. 사실은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환경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환경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환경이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걸 실천으로 삶에서 이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냥 20대부터 그 세계 야생동물 기금, 지금은 세계 자연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1961년도에 설립된 이 기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당시에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판다라든가 고래라든가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 정도, 그리고 골프장을 막 생기면서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숲들을 사라지게 만들면서 골프 너무 재밌다고는 하지만 선뜻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수동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환경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환경영화들을 틀고 있습니다. 환경영화라 하면 환경을 보호하자, 굉장히 선언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가득할 것 같지만 최근 환경영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았던 건 우리는 도시에 생활하다가 조금만 지역으로 내려가도 이렇게 논밭을 보면서 와, 진짜 자연이 풍광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야생의 자연에 비하면 논밭,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그런 곳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인공적인 자연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가만히 놔두면서 20년간 야생의 자연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난 20년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얼마나 인공적인가, 그리고 원래 자연이 그 야생성을 회복했을 때 지구는 얼마나 풍성한가 같은 문제들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기후재난이 인간의 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10년간 뇌과학자들은 환경오염과 기후재난이 다양한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또 기후변화 같은 그런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뇌의 구조와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기후변화, 기후재난, 온난화, 또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이 나와는 좀 먼, 너무 거대한 전 지구적인 자연 생태계적인 이슈여서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꺼려지거나 그런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데 그게 내 내면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쩌면 뇌 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지구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환경오염을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가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초의 연구는 그냥 기온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또 대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억력, 언어 능력, 학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후변화가 단지 바깥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라는 내부 기관의 문제, 실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구팀은 어린이의 뇌를 MRI로 분석을 했어요. 그들이 사는 공간에 장기적으로 대기 오염을 측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농도의 대기 오염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 전전두엽의 피질 두께가 얇아지고 또 해마라고 하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이 영역의 크기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해마는 이렇게 기억력을 담당하고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학습 능력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쪽 영역들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의 효율이 오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고 참을성이 좀 부족해지기도 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게 되는 거죠. 통상 우리는 우리 애가 게임에 너무 중독돼 있어 라고 걱정을 하지만 그것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데 사실은 이런 대기 오염이 아이들의 뇌에 이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대기 오염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UC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진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 우리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치아 사이에 끼는 치석 같은 플라그거든요. 근데 이게 농도가 현저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속 오염원이 단순히 그냥 호흡기 문제가 아니라 뇌에 특히나 신경퇴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자연이 우리 뇌에 손을 집어 넣는다. 그래서 기후가 그냥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고 어르신들의 퇴행을 촉진시킨다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침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죠. 기후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를 위축시킵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 예를 들면 폭염이 계속 지속된다거나 비가 계속 와서 우울해진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이 전전두엽과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우울증과 불안도 늘어납니다. 환경재난, 불확실한 미래, 지속적인 고온 노출, 이런 것들이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오랫동안 우리 뇌가 젖게 만듭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왜 5월인데 이렇게 더워? 비가 그쳐야 되는데 장마가 어떻게 2달이나 가? 이런 우리가 불확실한 날씨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잘 조절하고 삶을 추스리게 만드는 정신적 능력을 마비시키거나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이들 또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성장과 발육에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충동 조절도 잘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겠죠. 기후 스트레스가 생리적인 또 신경 차원에서도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는 환경적인 외상이 우리의 판단력을 훔쳐가고 이 체화된 인지 속에서 우리의 선택권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변화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처음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더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폭염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죠. 특히 청소년, 고령자,
그리고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더 그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냉방이 되지 않는 기숙사에 사는 그런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그 문제를 풀게 하면은 반응 속도도 현저히 느리고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능력도 13%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산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또 고온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생의 정답률도 뚜렷이 낮아지고요. 그게 아주 수학적으로도 잘 정의돼서 섭씨 1도 상승하는 경우에 그 수리 점수가 0.1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0.1점이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할 수 있죠. 더욱 걱정되는 건 아주 고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또 공립학교 같은 곳에서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닌 그런 곳에서는 냉방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것이 본질적으로 교육 격차를 심화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닌 교육의 문제로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능을 이렇게 선선할 때 우리 보잖아요. 11월 정도 때 보는데 아마 거기에도 다 이런 기후변화에 민감한 뇌에 관한 이해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면은 지금처럼 더운 날에는 이 광기에 물든 피가 끓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미 우리 400~500년 전 사람들도 날이 더우면 사람들은 참을성이 부족해지고 충동 억제를 잘 못하고 광기 어린 행동들을 한다는 걸 이미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통은 그냥 단지 너무 더워 짜증이 나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나 감정, 인지와 기억 같은 우리 뇌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염은 소리 없이 뇌 손상을 일으키고 우리의 인지 능력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온이 급격히 치솟으면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 인지 수행 능력, 학습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학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온일수록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아마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온도가 높아지면 잠깐 기억해야 되는 이른바 작업 기억 혹은 선택적 주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방해받는 걸 평소의 일상에서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방금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었지 하면서 단기 기억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일을 할 때는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학습 능력도 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거대한 지구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